통상 원론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수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부터 제1주차 국제무역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주차에서는요, 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흐름, 과연 무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품 교육과 서비스 교육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이제 그 장점, 그리고 이제 맨 뒤에서는 국제무역이 가지고 있는 그 국내 거래가 아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즉 위험성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신용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었던 PDF 그 강의 교환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주차 이제 강의 교환의 1주차에 이제 국제무역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1주차 동안에 배울 내용이 국제무역의 정의, 그다음에 관리, 관리라는 것은 딴 게 아니죠. 국가가 무역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 그냥 허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허용하는지, 또는 일정 부분 국가가 관리를 하는지, 법을 통해서 또는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이제 2가지 정도 이제 나눠서 배울 거고요. 국제무역의 종류라는 것은 과거에는 상계무역, 구상무역, 남북무역, 동성무역 이런 무역들의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무역 장점이라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전혀 생산되지 않는데 만약 국제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걸어 다녀야겠죠. 전기도 못 쓰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을 통해서 세계에서 생산되는 좀 값싸고 좋은 또 꼭 필요한 다양한 재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는 그런 메리트,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국제무역의 위험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자체의 위험이라든지 상하겠죠. 멀리서 오니까 또 분실되거나 깨지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는 동안 가격이 변할 수 있는 가격 변동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해외 기업들 또는 이런 국가들 거래할 때는 원화로 거래하지 않죠. 항상 달러라든지 유로화, 이엔화, 엔화, 파운드 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통화들이죠. 보통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축 통화, 즉 키 커런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배울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익숙해지시라고 자꾸 이제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익숙해지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위험까지 하게 되면 오늘 1주차 강의가 아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국제무역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물품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무역이란 또는 국제교역이란 이런 표현 쓰지 않죠. 그냥 거래, 교역, 이동, 상품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건 무역이란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그렇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 격지간, 한마디로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상품의 또는 서비스의 교류를 우리가 보통 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단순하게 서로의 이제 만든 제품을 교환하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여러분들 상품뿐만 아니라 이 상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서비스 상품, 용역, 기술, 금융, 의료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양한 이런 이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무역이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것들, 국가가 이제 제한하는 몇 가지를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벽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역이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재화와 용역의 이동 현상.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크게
재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죠? 재화와 그다음에 용역, 서비스를 썼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여기서 약간 구별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화는 상품이죠. 서비스는 그리고 보통 이제 무형의 재화 정도가 될까요? 뭐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듯이 특정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어떤 이 서비스하고 상품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교환해 보시면 자,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상품, 구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 쓰여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텐저블이라고 한다면, 텐저블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죠? 손에 닿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유형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유형제다. 그렇죠? 유형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유형 자산을 tangible asset이라는 표현을 쓰죠. tangible asset, 유형 자산. 그러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 그렇죠? 유형적이란 것이라면, 자, 서비스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서비스의 특징. 당연히, 인텐저블 한 거죠. 인텐저블. 이게 보통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없고, 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형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무형성이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의 또 특징의 두 번째가 스탠다디제이션. 우리가 보통 이 표현을 동질적이다. 이렇게 써요. 동질적이다. 그렇죠? 헤테로지니어스는 우리가 보통 다르다. 이질적이다. 그렇죠? 이질적이다. 그리고 이제 상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separate from.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뭐가 분리되어 있냐면 생산하고 소비가 분리되어 있네요. 생산하고 소비가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면, 하나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장소. 그래서 만드는 곳과 사용되는 곳이 다르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뒤에서 배울 유통.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보통 마케팅 믹스에서 뭐 플레이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자,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또 하나 무엇이 분리되어 있나요? 바로 시간이 분리되어 있죠. 만드는 시간과 사용하는 시간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의 separate from,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 오른쪽에서는 simultaneous는 무슨 뜻이죠? 동시성이라는 뜻이죠. 동시성.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서비스의 특징. 그렇죠? 서비스의 특징. 자, 그리고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non-perishable. perishable은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non-perishable이니까 비소멸성이구나. 비소멸성이구나. 그럼 서비스는 소멸하니까 소멸성이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상품은 유형적이고요. 그다음에 동질적이고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소멸성이라면 그에 비해서 서비스는 바로 무형적이고요.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하나씩만 딱 써놓게 되면, 자, 딱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신라면. 자, 신라면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맛도 느껴지죠? 그 정도로 이제 강렬한 상품이니까 우리가 유형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이마트 가서 또는 할인점 뭐 이렇게 편의점 가서 라면을 집을 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고른 사람 있나요? 어떤 게 더 무겁지? 뭐가 더 맛있을까? 그럼 바보 같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담는 거죠, 카트에. 그냥 동질적일 거니까. 간혹 그런 건 있죠. 때로는 뭐 원래 4개짜리인데 5개, 뭐 1 플러스 1. 요새 나오는 얘기가 뭐 재포장 안 된다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또 문제가 된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신라면은 동질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면은
오늘 내가 끓여 먹은 신라면은 오늘 만든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을까요? 오늘 만든 라면 오늘. 예전에 제가 제 기억에 농심 공장에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먹었던 새우깡. 정말 맛있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구워서, 그때 구워서 이렇게 견학 온 학생들이 오신 분들 이렇게 한 조각씩 주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새우깡 기름에 튀기지 않고요. 아직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레미콘 통처럼 큰 통이 막 돌아가면서 굽더라고요. 굽는 형식으로. 그렇죠? 그때 그 새우깡. 그리고 우리가 보통 먹는 새우깡은 적어도 일주일, 2주일. 그렇죠? 그 이전에 만든 새우깡이고 바로 옆에서 만드는 게 아니죠. 공장, 뭐 그죠? 농심이 있는 공장에서 만들게 되니까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팔던 새우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편의점에서 아저씨 혹시 오늘 만든 건 없어요? 이거 어제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장님이. 그냥 가세요. 그러죠? 어제 만든 새우깡과 오늘 만든 새우깡은 하루 정도 차이 가지고 그렇게 상품이 달라졌다? 하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비소멸성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에서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뭘 쓸 거냐면 바로 세신사죠. 그렇죠? 세신사. 세신사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목욕관리사? 예, 목욕관리사, 세신사.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쓰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목욕관리사 하시는 분들, 목욕관리사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나쁜 좀 비하하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이 있긴 있는데 그냥 좋은 말 쓰시죠. 자, 목욕관리사 그분의 서비스 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좀 이상하게 지저분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 서비스 그리고 만일 자 헤테로지니어스 이질적 왜 이질적일까요? 만일 이 세신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렇죠? 그 뭐 장녀와 그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장녀가 어느 날 아침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4년 장학금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제 제 학비는 제가 알아서 하고 뭐 도서비라든지 각종 이런 거 다 지원받으니까 이제 저 생각하지 마시고 막내만 밀어주도록 하세요. 그날 그분의 서비스 최고죠. 저 최고의 서비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이 고3짜리 막내 아들이 안 들어왔네요. 이놈이 또 좀 사고 쳤나 보다 했는데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예, 강동서 강철중 예, 공공의장에 나오는 강철중 뭐라 그랬냐면 아드님이 싸우셨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싸우면 몇 대 몇으로 싸워요? 그렇죠. 17대 1. 예,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모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17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맞은 애가 지금 전치 16주, 뭐 거의 죽은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2, 3천만 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날 서비스 어떨까요? 그날 서비스. 죽죠. 이제 다 그냥 힘이 들어가서 이제 막뭐 벗겨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자, 어제 딸의 4년 장학금, 오늘 아들의 2천만 원의 그 폭행에 대한 대가. 자, 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죠. 하물며 이렇게 개인적인 느낌, 상황, 그것 때문에 서비스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똑같지 않고 이질적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거기 세 번째 뭐라 되어 있냐면 simultaneous production and consumption. 무슨 아까 얘기 설명했을 때 바로 동시성이라 했었죠. 동시성. 자, 그러면 그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분이 제일 바쁜 때는 언제일까요? 이분이 제일 바쁠 때. 네. 제 생각에 뭐 일요일 오후 2시? 그렇죠. 왜? 여러분들도 목욕탕 예전에 요즘은 조금 이제 좀 깊이 해야 될 시기니까 예전에 갈 때 언제 가요? 아침부터 가지 않죠? 그냥 일요일날 늦지막히 실컷 자고 일어나서 한 12시쯤 일어나서고 출발 빌드용을 켜놓고 너구리 2개 끓여서 먹으면서 한 1시 반쯤 고민하죠. 잘까? TV 볼까? 목욕이나 갈까? 그래. 목욕이나 가자. 2시에 가보면 엄청 사람들이 많죠.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쓱 보면 그분과 뭐 말도 못해요. 바쁘셔갖고. 그럼 쓱 보면 서로 룰이 있죠. 그 키, 저 순서. 7개니까 두당 이런다 15분씩 20분 적게 1시간 넘게 있어야겠는데 제 키 갖다 놓고 사우나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이렇게 한 1시간 놀고 나면 아저씨가 그냥 부르시죠. 빨리빨리 그러면 이제 그래서 또 가서 하게 되면 그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계속 그냥 밀고 있었으니까 그저 힘도 들고 하니까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그 기호가 있죠. 박수 2번, 박수 1번, 1번 왼쪽, 2번 오른쪽 돌아, 그렇죠? 따닥따닥 이거.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럼 이분이 가장 한가할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한가할 때. 월요일 오전 10시. 이날 목욕탕 가면은 백수죠? 그렇죠? 아, 물론 휴가인데, 뭐, 그런 거 빼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목욕탕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걸 밀어놓으면, 때를 밀어놓으면 좋겠다. 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시간에,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아저씨의 힘과, 그렇죠? 여러분의 등이 동시에 만나야겠죠. 그래서 서비스하고 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까요? 소멸하죠. 이 서비스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뭐 힘과 압력을 가해서 허공에 밀어봤자 제가 등을 갖다 대지 않으면 그렇죠. 사라져버리는 그런 서비스다. 그래서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 특징 4가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무형성, 두 번째가 이질성, 세 번째가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그리고 네 번째가 소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무역의 대상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무역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역의 대상이 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형제도 있고요. 무형제도 있어요. 유형제란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각종 소비재라든지 산업용품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 무형제는 뭐가 있을까요? 지적재산권, 영업권, 용역, 노동력, 뭐 경영관리, 특허권, 뭐 상표권, 저작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쓰려면 그죠 대금을 제공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유형제하고 무형제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뭐 상품과 서비스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제, 무형제 보시면 유형제는 생활용품, 산업용품, 무형제는 지적재산권, 영업권, 뭐 용역 등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관리란 것이 무엇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무역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것들, 뭐 그런 물건들 사고 판다. 안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마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좀 말도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막 문화재 막 파다가 막 갖다 팔고 뭐 사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그러면 코끼리도 잡아오고 호랑이도 잡아오고 그런 문제들.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를 할 때는 초창기에는 원래 무역을 완벽하게 허용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그 중상주의를 배워요. 중상주의라는 게 무엇인데요? 국가가 개입을 하죠. 무역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 중상주의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국가의 웰스라고 하죠. 국가의 국력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 은, 귀금속의 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상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국가가 힘이 세지려면 금이 많아야 돼요. 은이 많아야 되고 귀금속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수출과 수입 했을 때 딱딱 맞진 않겠죠. 대금이.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대금이 수출하는 국가, 수출을 많이 한 국가와 수입을 많이 한 국가 어느 나라에서 금이나 은이 나갈까요? 당연히 대금이 더 많이 줘야 될 수입이 많은 국가가 이런 금과 은이 나가겠죠. 그 사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그랬죠. 중국의 아편 전쟁 내용이죠. 중국과 중국과 영국이 교육을 많이 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중국의 물건을 많이 사갔어요. 뭐 차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가면서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야, 이제 우리가 많이 싸주는데 니네는 왜 우리 걸 안 사주니? 중국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니네께 쓸 게 없어. 뭘 쓸 거야 니네 거를. 그러니까 난 몰라 하면서 엄청난 은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될 그런 행동을 하죠. 영국이.
그래? 수요가 없어? 디맨드가 없어?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뭘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말도 안 돼. 아편을 갖다 팔죠. 그러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막 이 내용을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관리를 많이 했었어요. 왜? 통상주의니까 국가의 국부를 늘리려면 뭘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를 해야죠. 수입하는 것들을 억제시키고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부여 동기부여를 많이 해야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국가가 이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또 하나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그럼 여러분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우리가 보통 이제 포지티브는 플러스, 네거티브는 뭐 마이너스. 그래서 딱 느낌상 아 포지티브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네거티브 이거 억제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공부하실 때는 외우실 때 그렇죠? 항상 이제 공부 오래 가려면 항상 이런 부분들 다 딱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대다. 그렇죠? 반대다. 나중에 우리 배울 뭐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다 반대예요. 뭐 가격 상한, 가격 하한 다 반대라고요. 그림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포지티브라고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써요. 긍정적인 건가? 네. 그리고 네거티브는 그런데 반대라는 얘기가 뭐냐면 포지티브는 무역을 약간 억제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왜 반대냐면 되는 애들만, 그러니까 가능한, 그렇죠? 가능한 품목만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죠. 리스트가 뭐예요? 명단들. 그러니까 무역이 가능한 애들 명단을 쫙 써줘요. 아 이거 돼, 이거 돼, 쌀 돼, 자동차 돼, 다 요거 돼, 여기까지. 지금 5개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렇죠. 불가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약 안 돼, 코끼리 안 돼, 사자 안 돼, 동식물 안 돼, 총 안 돼, 그렇죠? 음란 도서 안 돼. 자,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돼.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시스템, 즉 포지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이 어떤 게 더 무역을 활성화시켰을까요? 그렇죠.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보다 훨씬 더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축이겠죠. 안 되는 애들 막 다 수백만 가지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되는 애들만 썼고 네거티브는 안 되는 애들만 썼으니까 이게 더 조금 더 무역을 활성화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의미에서 바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금지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화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뭐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막 받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입 금지 품목을 딱 정해주는데 대체적으로 거기 보시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거기 여러분들 우리 그 법이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무슨 법이 나오냐면 여기 관세법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무역 관련된 법이 크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법 3가지를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외무역법, 외국환 관리법, 외국환 관리법, 그리고 관세법. 그렇죠? 이 3가지를 우리가 무역의 3대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역의 3대 기본법. 자, 그래서 관세법 해서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물건 사가지고 올 때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게 관세법이에요. 거기에 요런 물건들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 금지 품목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또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출장이나 유학, 여행을 위해 외국으로 떠난다면 나라별 반입 금지 품목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몰랐다가 자칫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데요. 먼저 중국은 씨앗 등 식물류, 육가공품의 반입이 금지돼 있고요. 정치, 문화 등의 유해한 인쇄물이나 사진, 컴퓨터 자료 등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 검역증과 면역 접종 증서를 소지했을 때 한 마리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동물과 식물류, 육가공품이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고요. 음란물과 가짜 상품 등도 제한됩니다. 미국에 갈 땐 FDA 인증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한약재를 가져가서는 안 되고요. 라면과 만두, 순대, 소시지, 육포같이 고기가 들어간 육가공품도 금지 품목들인데요. 적발되면 최소 $30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품까지 몽땅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태국 국기가 포함된 제품은 금지돼 있고요. 싱가포르는 껌과 전자담배, 호주와 뉴질랜드는 참치캔, 장아찌 같은 식품 등 음식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말레이시아는 새 옷을 3벌 이상 가져갈 수 없다고 하니까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을 막으려면 꼭 해당 국가의 반입 금지 품목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저 반입 금지 품목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한마디로 수입, 수출을 금지시킨다. 어떻게 보면 수입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품목들은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대체적으로 먹는 거, 그렇죠. 뭐 햄이라든 육가공, 그리고 뭐 동식물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게 있어요.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게 뭔데요? 좀 국가의 뭐 그렇죠, 안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핵이라든지 뭐 생화학, 미사일, 뭐 무기 등 이런 것들은 전략 물자라고 해서 수출을 완전히 통제시키는데,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징용공 그 문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그래 복수할게인데, 자기네들은 얘기했죠. 이거 복수가 아니라 니네가 관리 잘 못해서 일본에서 저 수출한 물건이 자꾸 북한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한국 여러분 한국 당신네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거야.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뭐 1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불화수소, 중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이미 가입돼 있는 미사일이나 화학무기 수출 통제 협약에 가입돼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안보상의 문제가 더 많다는 일본의 모순이 또 드러난 겁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한국 수출을 까다롭게 만든 일본. 명분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 4나라에 대해선 한국에 비해 간편한 수출 허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대해 매번 최대 90일이 걸리는 개별 허가를 적용한 반면, 이 4나라에는 한 번 허가받으면 수년간 심사가 면제되는 포괄 허가를 적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과 달리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적 약속인 4대 수출 통제 체제에 불참하거나 일부만 가입돼 있다는 겁니다.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하려면 동료 회원국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만 수출 규제를 적용하는 건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WTO 가트 10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 규정의 차별적 적용 금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를 상대로 첫 설명회를 열고 수출 규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최대한의 노력들을 다 하겠다. 수입에 대해서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고요. 전략물자 품목 리스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그런 그 기초적인 소재 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그렇죠, 거기에 목매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수입선을 다양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고요. 결론적으로 이 일본의 이 전략물자에 대해서 결국은 여러 나라,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이것이 일본이 제기한 의혹인데 이 의혹에 우리 정부가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양측 당국자들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오는 12일이고 장소는 도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양측의 기싸움이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 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일본은 보복이죠. 무역의 보복이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 그렇죠?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이제 발벗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제 일본 정부가 뭐 하는 그러지 말고 다시 협상하자. 왜? 기존에 협상도 안 했어요. 시큰둥 뭐 협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설명만 우리가 한번 대화로 한번 풀어보자. 해도 시큰둥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WTO에 제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우리 대화로 풀자고 하는 그 일본의 좀 이중적인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자, 무역 관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누구죠? 예,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여러분들 뽀로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제일 좋아하는 거? 예, 그렇죠. 노는 거예요. 이 놀기 좋아하는 뽀로로 뚜비 아무튼 이 뽀로로가 왜 지금 전략물자 배우는데 갑자기 나왔냐면 이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뽀로로를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뽀로로의 국적이 어디죠? 대한민국? 국기 나오나요? 자기 입으로 뽀로로가 얘기하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뽀로로는 성별이 뭐죠? 애매하죠. 본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죠? 밝히지도 않았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 국적도 성별도 굳이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세계 공통의 브랜드 아이돌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떤 아이돌? 그렇죠. 5세, 6세, 7세에만 넘어가든지 안 보죠. 4세, 5세, 6세 아이들의 킹 또는 자 그다음에 여왕 그렇죠. 퀸을 만들어서 뽀로로가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이 보더라도 마치 마음속에서는 노르웨이 아이가 보면 뽀로로는 노르웨이야. 호주 아이가 보면 뽀로로는 호주 아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굳이 국적이나 성별을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전략물자에 대해서 뽀로로를 얘기했냐면 뽀로로를 우리가 기획하고 그렇죠 만들긴 했지만 일정 부분 아니 1편 쪽 그렇죠 일정 부분을 북한에서 그렸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한국에 반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국으로 보내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렇죠 그림에 대한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달러로 지불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쓱 보니까 뽀로로 그려주고 돈 받네. 그럼 저 돈으로 뭐 만드는 거야? 미사일? 이렇게 되니까 뽀로로가 갑자기 미사일 딱 2개 딱 들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야,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를 할 때도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개성공단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개성공단 물건도 우리나라의 자본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물건이니까 수출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지 어디서 만들었어? 북한에서 만들었잖아. 그럼 북한은 이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수입을 굉장히 그렇죠 규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되겠어? 이게 벌써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또는 국가의 무역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떴던 그렇죠 그 사진 중에 우리나라 마스크가 북한에 갔다 된다 안 된다 막 얘기 많았죠. 댓글도 많이 달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은 북한이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이게 유한 킴벌리니까 우리가 보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북한이 이제 핵의 그렇죠 확산 금지를 하기 위한 협회 회의에서 나가고 매일 핵으로 위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금융 내지는 각종 제재로 이제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까지 좀 충돌을 그렇죠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국제무역의 이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국제무역의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 공유자원, 그렇죠? 커먼 리소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유자원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왜 거래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1주차 국제무역의 1회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